세상은 넓고 볼거리는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게임 그리고 영화. 화면에 달린 것은 모조리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중이들이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 화면의 난장판 코너입니다. 야오. 오. 너 이거 쉽게 오는 찬스 아니다? 내가 너 꼭 시카고 불스 가게 해준다니까. 대형 농구 신인 드래프트 실화 에어 지금 상영 중 에어입니다. 누구 성대모사? 누구 성대모사인데? 아니 누군지나 전형적인 좀 알자 그냥. 우리나라 스포츠 영화들 알자, 같이 알아. 같이 알고 하자. 아, 그 내 성대였어, 내 성대. 뭐야 씨발 그럼 뭐 막 의기심장한 것처럼 하더니 그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우리나라 스포츠 영화들에 항상 나오는 대사잖아. 너 이거 쉽게 오는 찬스 아니다. 내가 너 꼭 국대시켜줄게. 그런 겁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야 전 인류는 에어, 즉 공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네. 네, 하지만 전 인류는 신PD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아, 너무 행복하지. 좋죠. CPD가 이 지구상에 없다면. 끝까지 좋아요. 불행하게 만들어주겠어. 평생토록 아주 그냥. 장수하세요? 네네. 네, 그렇게 하여 없어도 괜찮은 남자 신PD의 영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곧 이제 김숯불의 목숨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 에어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독은 이제 벤 애플렉이 맡았습니다. 오. 배트맨이죠. 네. 아예 그거 그만두셨어요. 이제 그만해.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놓으셨는데 그걸 굳이. 네. 그리고 이제 각본은 뭐 알렉스 콤베리, 그리고 이제 제작사는 이제 아마존 스튜디오와 이제 스카이 댄스 미디어, 그리고 아티스트 이퀄티라는 이제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만든 이제 뭐 요 독립 제작사라고 하는데 네. 요 제작사를 찾아보니까 좀 특이한 게 이제 모든 스태프들이 이제 수익을 공유를 한대요.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모든 뭐 이렇게 이제 다 직원들이 이제 수익이 생기면은 이게 그거를 뭐 일정 몇 프로씩 비율로 이렇게 그렇게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꽤 들어가고 싶다 거기. 그런 회사였고. 되게 뭐 그 두 명이 사장일 테니까 그죠? 그렇죠. 조금 자기들이 좀 뭔가 이 앞서 나가는 이제 열린 마인드, 오픈 마인드인 척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뭐 그러니까 다른 데서 투자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 두 명이 이제 같이 하는 뭐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네. 네, 뭐 그리고 이제 영화 개봉일은 이제 2023년 4월 5일 이제 식목일 날 또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개봉을 했고요. 제작비는 이제 3천만 달러 정도. 헐리우드에서는 이제 약수한 편이죠, 굉장히. 네. 거의 UCC지 그 정도는. UCC 오랜만에 듣네요. 그러니까 유튜브 안 가? UCC. 네. 뭐 이 영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나이키의 이제 에어조단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요 제작 비화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네. 등장 인물로는 이제 소니 바카로 역에 이제 맷 데이먼이 맡았습니다. 뭐 소니 네. 바카로는 조던과 이제 계약을 이끌어낸 이제 나이키의 이제 스카우터라고 할 수 있죠. 오, 스카우터. 그 스카우터. 오, 농구력이 올라가는군요. 점프력이 올라가는군. 오. 내 서전트 점프는 50만입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도 정확하게 이제 스카우터 얘기 나올 때부터 여기까지 진행될 줄 아셨을까? 이제는 얘기가 여기까지 진행될 거가 뻔했어 그냥. 화면 중독 내용 예측력이 올라가는군요. 화중인들. 아, 이거까지 예상 못했다. 이렇게 4절까지 할 줄은 몰랐네. 제 회차는 151회입니다. 4절까지 가죠? 저는 이거를 항상 이제 애국가 4절까지 한 다음에 돌림 노래까지 부른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 적당히를 모르죠. 네. 자, 아무튼 다음 이제 나이키의 창업자 필 라이트 역의 이제 감독인 이제 벤 애플렉 님이 이제 배우를 맡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롭 스트라서 이제 나이키의 마케팅 임원 역으로 이제 제이슨 베이트먼, 그리고 이제 조던의 엄마 돌로리스 조던 역의 이제 비올라 데이비스, 네. 그리고 이제 조지 레이블링 이제 뭐 여기 마케팅 이사로 나오는 말론 네네. 웨이언스, 그리고 네. 이제 데이비드 포크 이제 요 스포츠 에이전트 역으로 나오죠. 이제 데이비드 포크, 이제 크리스 메시나, 그리고 하워드 하이트 역의 이제 크리스 터커, 그리고 이제 피터 무어 요 나이키의 이제 신발 디자이너 역에 이제 매튜 네네. 하머, 스투 인만 역의 이제 톰 파파, 제임스 조던 시니어 역의 이제 줄리언 스테넌, 그리고 마이클 조던 역의 이제 데미안 델라노 영 맡았습니다. 뭐 마이클 조던 역의 이제 요 데미안은 얼굴은 뭐 거의 안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나오죠. 뒷모습만 나온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요 이제 공개가 되고 이제 또 평가가 꽤 좋았습니다. 메타스코어는 77점.
그리고 이제 로튼 토마토 지수는 94%로 아주 이제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었고 네. 우리 이제 또 아마 이제 벤 애플렉 감독님이 또 이제 차세대 이제 감독으로 이제 또 배우보다 차라리 그냥 이제 감독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뭐 그런 얘기도 듣고 계신데 네. 요 영화도 이제 잘 만들었는지 저희가 한번 이제 공을 통통 튕겨가면서 이제 한번 핥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신PD 영화 소개 잘 들었고, 뭐 어쨌든 뭐 조던이지만 신발 이야기가 좀 있죠. 영화 보면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저희도 뭐 옛날에 저희 봉삼 씨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구에서 패션을 좀 주름 잡으려 그러다 주름 잡다 약간 그런 얘기. 그 뒤로 눈가에 주름이 없어지질 않았다. 네. 그 시절 김숯불 사진 언젠가 한번 공개하고 싶은데. 굉장히 화려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진짜 저희 사람 새끼인가 싶을 정도거든요, 진짜로. 김숯불이 굉장히 화려한 그 빨강, 노랑, 파랑, 초록의 나염티를 입고 그 어디 자메이카 풍의 일본 티셔츠 같은 걸 입고 다 맞아. 찢어진 청바지에 체인을 감고 있고 그 옆에 제가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망사로 된 망사칠. 금을 너무 끔찍하다 정말. 그러면서 둘 다 호일 파마와 염색에 완전 그렇습니다. 그 짤 중에 네네. 그런 거 알아요? 이런 현실이 존재한단 말이냐. 이게 현실이라니, 씨. 네네. 그런 시대를 살았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죠?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네. 아니, 그러면서 정말 봉삼하고 신발을 진짜 많이 보러 다녔어요. 신발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있다. 보러 다니긴 굉장히 많이 보러 못 샀어? 다녔는데 네. 사실 많이 사지는 못했어. 돈이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되게 왜 그렇게 돈이 없나 몰라. 그렇다고 뭐 용돈을 적게 받은 것도 아니야. 막 친구들하고 그쵸. 이렇게 얘기해 보잖아. 막 네. 옛날 대학교 시절이나 고등학교 시절 용돈을 적게 받은 것도 아닌데 이게 참 어려서부터 이거 경제관념 교육을 잘 시켜주셔야 되는 게 우리 화면 중독 우리 청취자분들 그 돈 모아가지고 원하는 거 사면 되잖아. 우리 김수볼님은 그런 걸 굉장히 잘했거든. 자기 용돈을 딱 모아가지고 자기가 악착같이.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먹을 거 안 먹고 막 이렇게 쓸 거 안 쓰고 이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원하는 거 딱 사고 이랬는데 네. 나는 또 그런 게 안 됐다. CC들이 그런 거 잘 못해 원래. 그런 거 잘 못해. 그래가지고 나도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평산 신시 중에 그렇게 뭐 대기업 막 이렇게 회장님 이런 사람 잘 없잖아, 그죠? 그런 거 보면 경제관님 좀 부족했다. 아니 근데 말씀하신 게 진짜 보러 다니기 굉장히 많이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신발 기억 남는 신발도 되게 많았어요. 그게 지난주에 내가 신도림을 한번 갔었거든요. 신림 신림. 이제 네네. 젊은이들이 또 많잖아요. 대학 가고 이러니까. 그렇군요. 네네. 거기 상권 파괴? 씨 머리 긴 이상한 아저씨다 이러다. 홍대쯤 가야지 상권이 파괴되지만 실내까지는 괜찮습니다. 괜찮군요. 네네. 네, 괜찮습니다. 눈치 없이 정당성처럼 홍대에 가가지고 상권을 파괴시키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간데 그때부터 좀 약간 옛날 생각이 났다 그러는데 뭐냐면은 거의 이제 20대들이 많으니까 네. 그 스프리스 컨버스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옛날에 나하고 그게 뭐지 이제 봉삼이는 하이탑만 신었거든. 하이탑이 그렇죠. 맞습니다. 끈을 발목까지 막 껴야 되잖아. 그렇죠. 이제는 엄두도 안 나. 귀찮아가지고. 맞아. 못 신고 다닐 것 같아요. 그거 언제 다 풀고 신고 벗고 그러니까요. 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 실내 갔더니 젊은 애들이 많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는 그 뒤에 좀 우리 대학교 때 뒤긴 한데 약간 윌 스미스가 신어가지고 유행했던 약간 검은색 가죽 그게 컨버스가 나는 있었는데. 전설이다. 나는 맞아요. 전설이다 해서 났지. 짱이었다고. 맞아요. 정말 멋있었던 그쵸.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클래식한 그런 운동화들도 굉장히 유행했었고. 그렇죠. 네네. 그거도 기억났고 그러면서 막 그 옛날에 우리 봉삼이가 그 공부를 잘해서 일본에 교환학생으로 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미대인데 그림을 네. 더럽게 못 그리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제가 수능을 좀 잘 쳤거든요. 그래서 그쵸. 순전히 공부 성적으로 일본에 어학연수를 갔었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 막 그 세이즈믹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네, 맞아요. 그것도 기억나고 막 그렇더라고. 그때 세이즈미 하와이안 세이즈믹. 세이즈미 뭐 이런 운동화들도 있었고 나이키 코카콜라하고 콜라보해서 냈던 쿠킨이라는 운동화도 있었고. 맞아요. 좀 이런 독특한 운동화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좀 막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기억나고 나는 운동화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우리 때는 무조건 그거 알아요? 나이키 맥스가 진짜 짱이었지. 나이키 맥스 대장이었거든. 맥스도 시리즈가 되게 많잖아. 맥스 90 시리즈도 있고, 뭐 94, 95인가? 95인가? 95가 아마 제일 지금 유명할 거예요. 숫자가 기억이 잘 안 나네. 네. 95, 97, 뭐 이렇게 막 그죠?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것도 진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니 물론 지금도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맥스 시리즈들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큰 차이도 없어.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지금도 있지만 그 나메라는 사이트가 있었잖아. 나이키 매니아라고. 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약간 지배적인 게 다음 그 카페였나요 혹시 그때? 맞을 것. 네네네. 거기서 되게 지배 이게 나이키 95 맥스가 이게 270이 조형미가 제일 좋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 사이즈별로 아니다. 265가 더 예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 그래서 10cm 차이는 발을 우겨놓고 다니는 거야. 맞아. 그리고 여자 사이즈가 훨씬 예쁘다면서. 맞아요. 발이 좀 작은 예뻐. 분들은 일부러 막 여자 사이즈 있죠. 255나 250 이런 거 신고 다니는 분들도 있었어 그때.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완전 그 발 접혀가지고 벌겋게 돼가지고. 그렇죠. 옛날에 그 중국의 신부들 시집갈 때 전조. 준조. 못 뛰어. 준조. 그거 나이키 95 작은 거 신고 못 뛰어 바빠도 발이 너무 아파서. 이게 신발의 본연의 기능에서 너무 벗어나는 거 아니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그죠? 있었지, 그런 진짜.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요. 기억이 그래서, 나네요. 근데 확실히 신발이, 그때는 나이키 맥스 이런 시리즈들이 굉장히 조금 유행했던 것 같고 우리 때는 또 오히려 지금 또 복고 하는데 우리 때 되게 그런 것들이 있었어. 그 아디다스 슈퍼스타 이런 것들 좀 클래식한 슈퍼스타. 운동화들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컨버스의 뭐 진짜 기본 컨버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클래식한 운동화들도 굉장히 좀 유행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우리 그렇죠. 20대 때는 오히려 지금 뭐 여기 영화에서 좀 다뤄질 만한 농구화 같은 것들은 진짜 매니아들만 좋아하고 그렇죠. 오히려 뭐 에어조단 이런 것들이라든가 있긴 있었는데 그때도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넓게 좀 좋아하는 그렇죠. 분위기는 아니었죠. 스니커즈가 유행이었지. 그래서 뭐 맞습니다, 나이키 맞습니다. 좀 제일 보급적인 코르테즈. 맞아요. 코르테즈 이런 와플 것들. 시리즈 이런 게 좀 싸고 맞습니다. 좋았죠. 나일론으로 맞습니다. 돼가지고. 네네. 그런 운동화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네요. 네네. 그렇네요. 네, 저는 정말. 나이키의 추억이라고는 그 이제 농구공을 샀는데 나이키인 줄 알고 샀는데 나이스였던 그 좋네. 어쩐지 만족감. 근데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 어쩐지 너무 싸더라 농구공이. 나이스. 기억이 있어요. 영화에서도 뭐 조금 이따 얘기해 보겠지만 뭐 약간 우리나라에서 나이키 짭 아디다스 운동화를 짭.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제일 잘 잘 만들어가지고 만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영화에서도 좀 나오는데 아,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영화 보면서 뭐 초반 감상을 바로 이어서 하자 그러면은 네. 보면서 옛날 생각이 절로 나더라.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영화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90년대 초반을 쫙 보여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뭐 문화 보여주는 내용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뭐 그 안에 보면은 되게 그 핫했던 것들이 막 지나갔었어요. 아디다스나 그렇죠. 뭐 런 DMC 뭐 맞아요. 애플 CF도 있었고 요즘에 애플이 이제 기계로 유명하죠. 원래 맥킨토시 애플이 이게 CF 잘 찍기로 유명한 기업이었어요. 마케팅을 잘하기로 그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는 뭐랄까 저는 그 보면서 좀 신이 나는 게 저는 그 옛날 얘기 많이 하지만 90년대를 정말 좋아해요 제가. 90년대 정말 좋아하고 그게 좋은 게 왜냐면은 이게 막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같은 얘기지만 좋은 게 좋은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뭐랄까 그러니까 지금은 처먹은 줄 알겠네 누가 보면. 지금은 일사후퇴 때 비나 내려와. 국제시장 때 힘들었지 내가. 왜 6.25도 6.25까지 가지 그냥. 아니 국제시장 영화 개봉했을 때 힘들었지. 힘들었지. 국뽕 워낙 싫어하니까. 그렇군요. 네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 좋은 게 좋은 시절이었다 그러는 게 사실 지금은 가성비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맞아요. 게 있죠. 뭐 애플의 에어팟이 아무리 좋아도 성능은 비슷한데 10분의 1 가격 하는 데도 많아요 요즘에. 맞아요. 근데 이게 감성이 차이팟 이런 거 사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가성비 시대지만은 정말 90년대 좋은 게 좋은 거였어요. TV가 작은 거보다 큰 게 좋은 거고. 맞아. 오디오가 싼 거보다 비싼 게 좋은 거고. 감성이 끼어들 시대가 없었어요. 정말 맞아. 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지만 원리 원칙이 있던 좀 깔끔한 시대였다라고 저는 기억을 해요. 그리고 네.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공산품 같은 거 국산 이렇게 외치다가도 그래도 일체 있으면 일체 쓰고 약간 이런 이제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그 계급이 정확하게 나눠진 시대였다 할까.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절
시절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지 뭐 워크맨을 사도 우리 신피 고등학교 때가 뭐 90년대는 아니었지만은 네. 뭐 신피하고 저하고는 CD 플레이어 같은 것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말고 중고로 팔고 용돈 더 모아서 좀 더 좋은 거 사고 왜냐면 비싼 게 더 좋은 게 맞거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시대라는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가격만큼의 성능을 기계가 내고 그죠 제품들이 그렇죠. 맞아요. 보여주고 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시대였고 맞아요. 요즘은 네. 워낙 약간 뭐랄까 브랜드의 이미지 같은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은 어차피 제품은 다 중국에서 생산해. 뭔지 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가격을 더 주고 사는 거지. 그쵸. 실제로 뭐 얘기해서 5만 원짜리 가방보다 100만 원짜리 가방이 더 튼튼하고 더 오래 쓰고 무조건 좋다. 이런 거 좋다. 아니죠. 이건 아니거든 사실 아니야. 요즘은. 맞아요. 그런 느낌 있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건 아니었다. 진짜 돈을 더 주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더 좋은 그쵸. 성능을 내는 그런 제품을 살 수 있는 시대였다. 네네. 네. 물론 뭐 90년대 저희 국민학교 시절이 뭐 스킨십 수준의 구타와 밀고가 성행했죠. 아 많이 죽어 나갔거든요. 대밀고의 시대. 대밀고 시대. 많이 죽어 나갔는데. 네. 혁명초등학교. 공포에. 오랜만 생각하니까 너무 진짜 짜릿하네. 어금니가 시큰시큰하나요? 그렇죠. 네. 네네. 그렇지만은 뭐 저는 진짜 그 오프닝 초반에 그 90년대가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기 영화죠. 전기 그렇죠. 영화. 맞습니다. 네. 전기 영화라서 저희가 작년에 했던 그 뭐 구찌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 음. 와도 비슷하지만은 네. 왜냐면 인물이 껴 있으니까. 네네. 그 조던이라는 인물이 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떤 면으로 저는 이 영화는 그 저희가 또 방송에 다뤘던 포드비 페라리에 더 가까운 영화가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맞아요. 네. 물론 포드비 페라리도 전기 영화긴 하지만 그렇죠. 이 포드비 페라리는 인물을 설명하면서 인물의 대립도 있지만 브랜드의 상품들이 경쟁을 한다.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물론 포드도 사람 이름이고 페라리도 사람 이름이지만 네. 그 당시에 했던 페라리 그게 뭐였지? 355 그 페라리랑 그다음에 포드 GT가 붙는 상품끼리의 싸움. 그러니까는 맞아요. 이 영화 에어도 그 브랜드 대표 상품이 좀 싸우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스프리스나 아디다스나 그 맞아요. 나이키나 이런 게.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이게 마이클 조던의 팬과 그 다음에 이 나이키의 에어 조던 팬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농구 경기 자체는 별로 안 좋아해요. 본 적도 없어요, 끝까지. 그렇죠. 스포츠 또 조금 약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니 많이 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약해 빠진 녀석. 이런 약골 같은 녀석. 네네. 그래서 그치만 슬램덩크 좋아요. 만화 그렇죠. 좋아요. 그다음에 뭐 에어조단도 좋아요. 뭐 사진은 안 했지만은 네. 이 신발이 왜 예쁘고 문화의 아이콘인지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좋은 시도와 연출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너무 마이클 조던한테도 집중하지 않았고 너무 이게 신발 이야기도 아니었다. 그 중간에서 균형을 굉장히 잘 잡았다. 그쵸. 네. 중심을 잘 잡았다. 네, 그러니까는 뭐 모든 농구 팬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만들어졌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다큐멘터리 좋아하거나 전기 영화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화였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영화 에너지가 막 빵빵 터지면서 그런 강력한 영화는 아니었지만은 그 영화 전체 캐릭터들이 뭐 남성이 많다 보니까 좀 되게 마초적인 느낌도 있었어요. 이 영화. 조금씩. 네네.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그 PC를 울부짖을 것 같아 우리 신 PC. 신 PC 오랜만이군요. 네네. 네. 뭐 마이클 이렇게- 조던이 흑인인데 뭐 PC 더 들어갈 게 있습니까? 뭐. 아니지,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지. 이렇게 좋은 영화에서 좀 여성 캐릭터의 비중을 늘리면서 이런 게 올바른 PC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그래서 조던의 어머니가 맹활약을 하시죠. 중요한 그쵸, 역할을 그러니까. 하죠. 그렇죠. 파워가 엄청나죠. 근데 뭐 캐릭터도 여성 캐릭터가 중간에 좀 있어서 뭐 이렇게 좀 남자 캐릭터하고 좀 주고받는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실화기반이잖아. 그 시절에 여성들이 뭐 맞아, 좀 힘이 높은 없었을 위치에 거야. 있기도 힘들었을 테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좀 이제 현실 반영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 조던 엄마의 엄청난 파워라는 게 그리고 약간 그 당시에 그런 좋지 않았던 흑인들의 처우에서 그렇게 어머니라는 입장으로 엄청난 힘을 낸다 그러는 것도 되게 감동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요거 좀 뒤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어머니가 그러는 게 네네. 약간 그 치마 폭에 쌓여있던 뭐 그런 거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치맛바람? 치맛바람. 조던이 너무 이제 자기가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다 막 그 다 모든 협상들 이런 거 막 주도하고 있잖아. 네네.
뭐 이게 그 그래도 되나 아니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었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만 조던 엄마가 농구를 더 잘했을 수도 있어. 아, 엄마 쪽에서 물려받은. 아니 그래서 나한테 이기면 니한테 발언권을 줄게 그랬는데 음. 조던이 이제 슛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파리치 블로킹 같은 거 멀었다 그러면서 저도 넌 앞으로 엄마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뭐 이러면서. 슬램덩크의 최치수처럼. 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런 느낌이었다. 네네. 네. 아니, 그러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저는 정말 좋은 영화였다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재밌어요. 여기, 재밌고 좋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여성 캐릭터의 파워를 늘리면서 그게 올바른 약간 PC지. 지금 뭐랄까 뭐 우리가 좋아하는 인어공주를 흑인으로 캐스팅해가지고 너무 아니, 비시하지. 그 어린 주연 배우한테 세 네. 개의 손가락질을 받게 하는 게 그게 진짜 맞는 일인가. 그렇지. 그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디즈니가 비겁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요. 나도 그런 생각을 네. 좀 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공평하게 아시아의 배우에게도 기회를 좀 줘가지고. 배두나. 조니포. 이 참았다, 요놈 새끼, 이거. 배두나 얘기하려고. 요놈 새끼 오고 배두나 얘기하려고 또 이 새끼 빌드업 하는 거 봐라, 이거. 어? 많이 갖고 왔는데, 진짜. 땅 갈고 심어가지고, 이제 열매만 따면 되는데. 예측이 너무 가능한 거 아니었나? 얘기해보시죠. 마무리 그대로- 지으시죠.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아시아인에게도 기회를 달라. 우리, 조닉포의 아키라 역을 훌륭히 소화했던 배두나 배우가 있지 않았나. 조던 엄마 역할로 배두나 배우가. 뭐 그런 식으로나. 그렇군요. 가끔 보면 김숙불이 굉장히 뭔가 본인이 이제 깨어있고 창의적인 것 같지만은 너무 뻔해. 빌드업이 너무 뻔해. 재밌네요. 재밌어. 근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진짜. 네네. 그 어린 배우한테 그렇게 세개 손가락질 받게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맞아.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이 음. 영화가 좀 더 그 여성 캐릭터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은 또 좋은 영화였을 것 같다. 약간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표값이 비싸지면서 모두에게 추천드릴 수 없는 영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약간 이 영화가 유독 좀 애매한 포지션이죠, 지금. 그쵸. 네,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전단된 영화라서 집에서 봐도 뭐 상관없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액션 영화를 크게 봐야지 재밌다? 그거는 맞는 말이죠. 조닉 네. 같은 거 극장 가야지 시원시원한 맛이 있지만은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영화도 큰 화면으로 보면 감동이 커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러브 스토리도 큰 화면으로 보면 그 사랑의 형태가 엄청 커지는 거고. 네. 잭스! 근데 야동은 작게 봐야 돼. 스크린 잭스! 그 정의는 큰 화면에 모습 보니까 어떻든가요? 너를 크게 죽이고 싶다. 니놈 새끼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공짜로 영화 봤으면 좋아해야지 마. 네. 사랑합니다 그런 공짜는. 네네. 그래서 참 영화가 좋은 영화인데 표값이라는 것 때문에 평가가 좀 박해졌다. 생존율이 좀 약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영화 자체는 굉장히 좋은 영화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보고 왔습니다. 네. 네, 우리 뭐 신PD님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저도 이제 뭐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네. 일단 제가 뭐 옛날부터 뭐 아시겠죠, 중고등학교 때 뭐 그래도 농구 하는 건 되게 좋아했는데 좋아했죠. 정말 저는 스포츠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했구나. 네, 막 한창 막 그때 이제 막 농구 대학 농구. 뭐 이럴 때도 뭐 마이클 조던 좋아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그렇죠. 오로지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우리 때 또 그 NBA 카드 같은 거 모으는 것도 그렇죠. 유행하는 데였었고. 그런 애들도 그랬었죠. 많았죠. 저는 맞아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네네. 하고 살았나 모르겠어. 아무튼 이제 뭐 재미가 있긴 있었어요. 어쨌든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저는 약간 그러니까 뭐 물론 되게 좋은 영화였지만 상대적으로 약간 인상이 좀 밋밋하다는 인상이 있었어요. 있어. 전반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제 베 애플렉 감독, 굉장히 이제 감독을 잘하셔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베 애플렉이 감독한 이제 아르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영화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것도 실화기반인데 네. 이제 정석적으로 아주 재밌는 스릴러예요, 진짜로. 음. 근데 이제 보고 나면은 뭔가 이제 마지막에 되게 스릴 있고 되게 재밌고 이제 모든 딱 뭔가 공식대로 딱 만든 듯한 이제 정말 모범생이 만든 듯한 영화인데 뒤통수를 뭐 탁 후려치는 뭐 그런 한 방은 없다 뭐 약간 그런 인상이 있었거든요. 네. 약간 모범생 같은 스타일. 약간 이 영화도 그랬어. 근데 음. 왜냐하면 이게 또 그런 게 좀 밋밋하다는 인상이 어쨌든 에어조단이 만들어지는
이제 결과는 우리가 어쨌든 실화 기반의 영화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 알고 있죠. 그렇죠. 알고 맞아요. 있지. 뭐 네. 되겠지라고 이제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긴장감이 별로 뭐 없어질 수도 있겠다. 소니가 어떻게든 성사를 시키겠지라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실화 기반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아 맞아요. 맞아요. 저 아,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네. 요게 조금 단점도 이제 조금 크게 다가온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간에 이제 벤 애플렉이 이제 감독 뭐 연출이나 이런 것들 뭐 되게 다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죠. 좋긴 좋았지만은 조금만 더 이 형이 좀 모범생적인 영화가 아니라 약간 조금 삐뚤어진 영화 삐뚤어진 그런 거를 조금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실수를 안 하려고 너무 노력을 했다. 약간 그런 느낌. 뭐그 정석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약간 MSG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MSG 뭔가. 이미 이 영화에도 많긴 하던데 네네. 찾아보니까 네. 그런 것보다 막 연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이제 뒤통수를 예상을 한 번씩 빗나가는. 톡톡 쳐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뭐 음, 전체적인 감상은 뭐 그 정도로 들 수 있겠네요. 저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그러면 우리 어. 홍삼 씨. 네. 나이키가 그 영화가 시작하면서 84년에 고비였다라는 이야기가 쫙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게 84년이라고 하면은 지옥의 악마 신PD가 태어나는 신PD 가 나이키 매출에 영향을 줬다. 이 개새끼들 그래서 나한테 나이스를 줬구나 이 새끼들. 나이스 농구공을 줬구만. 그래서. 복수다. 복수로. 마치 태양계 행성들이 일렬로 정렬하면 지구 종말이 온다는 뭐 이런 어떤 뜬소문처럼. 그랜드 크로스처럼. 신PD가 태어난 해 지구 반대편 스포츠 회사 위기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꽤나 설득력이 있는 영화의 시작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근데 많이 그 당시에 나이키 공장이 한국에 있었잖아. 부산에서 필라이트가 왜 매출이 떨어지냐고 얘기하니까 한국 지사가 He was born. 그 같아. He who 신PD. 뭐 부산이면 영향 받을 만하지. 그렇죠. 대구니까. 그렇죠. 가까우니까. 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영화의 시작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화 초반에 이제 하워드 하이트라고 농구 파트 책임자하고 소니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보면은 나이키가 막 쫓아가려고 하는 어떤 기업들, 아디다스나 뭐 컨버스 같은 스브리스 같은 회사들의 농구화들이 막 대중들이 왜 그거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 나이키는 대중들한테 어떤 이미지인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플하고 뼈 때리는 대사들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뭐 이런 식입니다. 아디다스는 런 DMC하고 협업하고 막 힙합스럽고 막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그죠? 그리고 막 컨버스는 NBA 올스타 슈즈 이 한마디로 그냥 정리돼 버리잖아. 그지? 그렇죠. 근데 나이키 뭐 누가 관심이나 없어.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린단 말이야. 요런 것들이 현재 나이키라는 브랜드의 상황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전달한 부분이었다.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깨알같이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이제 그 하워드 하이트가 자기 사촌이 뭐 한국에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죠? 짝퉁 나이키 짝퉁 만들어 팔던 어떤 한국 기업을 나이키가 고소하려고 하다가 품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청 계약을 맺게 됐다.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실제 그런 에피소드들을 약간 슬쩍슬쩍 거기다 녹여낸 부분도 좀 재밌는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화승그룹 이야기라 하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뒤에 찾아봤어. 그래요? 그 뒤로 굉장히 오랜 시간 파트너십을 유지했대 나이키랑. 최근에 조금 이제 갈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긴 시간 언급된 건 아니지만은 약간 뭐랄까 제품의 품질이 좋아가지고 정식으로 하청 계약을 맺을 만큼 어떻게 보면 짝퉁 만들던 회사인데 그럴 수 있을 만큼 당시에 나이키라는 기업이 좀 유연하고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과 기준이 확실해가지고 그것만 지킬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좀 다가오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혁신적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계속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 나이키의 경영 원칙 같은 것들이 10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액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열이 딱딱 이제 영화 뭐 러닝타임 순서대로 딱딱 하나씩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러한 경영 철학들이 더욱 조금 관객들한테 의미 있게 다가오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고요. 그리고 영화의 주 소재가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이키가 이미 잘 나가던 시절밖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죠?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미 나이키가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그렇죠. 정신머리 들었을 때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세계적인 브랜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키가 위기를 겪었었다 그 시절에는 막 요런 비하인드 스토리 자체도 좀 신선하기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브랜드가 기사 회생하는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진짜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의 어떤 영입이 관여되어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좀 재밌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마이클 조던이 직접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죠? 맞아요. 뭐, 나오긴 하지만, 뭐, 역할 자체도 맛만- 뒷모습밖에 안 나오고, 네. 그렇기도 하고. 맞아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아, 네네. 그렇다고 조던이나 다른 농구 선수들의 어떤 농구 경기를 하는 것이 뭐, 이 영화에서 주 포커스도 아니고, 그죠? 네. 사실 영화 러닝타임 내내 관객들을 조금 약간 사로잡을 수 있는, 흥미진진하게 만들 수 있는, 약간 그런 뭐 키워드들이 좀 있을까 부분들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들도 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이지 출연한 어떤 배우들의 면면이 너무나 화려하고 연기들도 훌륭해가지고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러닝타임 내내 꽤나 즐거운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게 감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영화 보면서 음. 제일 좀 신기했던 게 저도 당연히 나이키가 1등 브랜드일 때. 맞죠. 네. 마이클 조던이 당연히 그냥 나이키 신고 있는 줄 알았는데 농구 한제일 때. 네. 마이클 조던을 꼬드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이 있구나. 맞습니다. 네. 전기 영화지만은 뭐 좀 정보를 잘 전달해 준 것 같아요. 그런 그리고 완전 몰랐던 거는 아디다스하고 스프리스가 점유율을 50% 이상 뺏어가고 나이키가 20몇 프로 겨우. 네네. 그다음 기타 등등 있는데 리복이 아예 없더라고. 맞아. 그렇죠. 그러네. 당연히 리복이 나는 나이키에 그때 샤키로닐이 막 나오고 날라다니고 그랬으니까는 네네. 당연히 2등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상하게 그럼 리복은 어떻게 떴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르카프는 르카프는 없어. 조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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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영화 니코보코하고 그런 거다. 영화로 좀 제작해 해줬으면 좋겠어. 잠뱅이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이스는 나이스는 어떻게 떴는데? 니코보코 잠뱅이 미치코 런던 이런 거 다 영화로 제작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나는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컨버스가 막 1위고 그러잖아. 근데 그 시절에 지금 컨버스랑 거의 농구화가 그러니까 그 밑창 딱딱한 그걸 신고 농구를 했다는 거야. 맞아. 그렇지, 맞아. 근데 나는 이 영화에서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접하기 전에, 네.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 그래요? 나 이제 20살 때 이제, 20대 때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나 그 얘기 듣고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했었어. 나는 그때도. 자기 아버님 이제 젊었을 때는 무조건 컨버스밖에 없었다고. 컨버스가 농구화였다고, 실제로. 그렇지. 왜냐면 왜 그 얘기를 나왔냐면, 우리 아까 운동화 얘기할 때 컨버스가 우리 유행했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발목 위에까지 올라오는 컨버스를 신고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은 밑창이 너무 얇아가지고 뭐 발 아픈 것 같다면서 막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야 이 새끼야 그거 원래 농구하라 하면서. 진짜 불편하잖아 컨버스. 아니 그거 신고 발바닥 아프다 하면 옛날에 이 새끼야 고무신 신고 댕겼어 발 부러졌겠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 실제로 무릎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컨버스하고 달라가지고 나 좀 충격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쵸. 네네.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나서는 그런 의문이 더 많이 생겼어. 근데 그것도 있지. 그 슬램덩크 송태섭의 스프리스 그 컨버스가 농구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송태섭이 이거 약간 근본을 좋아하나? 그래서 이걸 일본은 또 클래식 이런 걸 좋아하니까. 걔가 그래서 키가 안 큰 거야. 그거. 그만. 그때부터 컨버스 신고 그러니까. 신발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스스로 좀 뒤로 이렇게 곱씹으면서 재밌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저는 그때 슬램덩크에서 강백호나 서태웅이 나이키 신는 것까지는 알지만은 나머지 캐릭터는 신발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렇죠. 그 슬램덩크 더 퍼스트 무비에서 송태섭이 주인공이 되면서 송태섭이 마지막 산왕전을 앞두고 자기 이제 짐을 꾸려서 가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 컨버스 농구화를 넣는 걸 보면서 농구화. 네. 컨버스를 신고 농구를 한다고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근본 오브 근본이었구나.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픽이 송태섭의 성격에도 분명히 좀 적용이 됐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영화 참 끝나고 나서도 좀 많은 점에서 좀 흥미롭고 재미가 있다. 맞아요. 실제로 이 영화에서 나왔던 에어조던 같은 경우에는 서태웅이 신는 신발이죠.
맞아요. 예. 네네.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이거 너무 그 뒤에 얘기지만은 뭐 농구화를 만드는 그런 디자인 규칙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거를 넘을 수 없다. 뭐 약간 그런 거. 흰색이 50% 이상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맞아요. 50%였나요? 70%, 60%였나요? 70%. 아, 였을까요? 70%, 70%. 예. 그래서 막 근데 그거를 그냥 벌금만 내면은 넘어설 수 있다. 약간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그런. 근데 거. 그게 약간 나이키에서 퍼트린 낭설이라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 아, 벌금이 그래요? 그런 그런 그냥 룰이 일단 없다. 실제로는. 뭐 룰이 있는지 그게 약간 그냥 그냥 걔네가 마케팅용으로 퍼트린 소리다라는 얘기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또 옛날에는 스포츠가 조금 스포츠 전체가 조금 신사적이고 스포츠맨십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네. 별 희한한 그런 규칙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전거 하고 있지만은 옛날에 그 치파놀리라고 이탈리아에 되게 유명한 선수가 있었는데 네. 그 자전거 부위에 이제 파멜라 앤더슨이라고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에로 배우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여자의 그런 나체 사진을 자전거에 붙이고 다녔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자기는 이런 걸 봐야 힘이 난다 이거야. 아, 네네. 그래서 불끈불끈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벌금 내면서 자전거 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참 재밌네. 그 시대 때 참 이런 게 많았구나 하면서. 왜냐하면은 조금 그 시대 당시에는 그런 게 룰이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왜 이런 게 이게 규정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규정들이 좀 많긴 하죠, 실제로. 그렇죠. 네. 네네. 네. 그래서 영화를 전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영화 보면서 모르던 스포츠의 상식도 좀 알아가는 그런 영화. 그런 재미도 좀 있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뭐랄까 이 영화 전체를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배나고 통통한 아저씨의 최애캐를 섭렵하러 가는 거지. 아, 그렇죠, 그렇죠. 최애캐를 내가 저걸 꼭 최애 데리고 선수, 온다. 자기 최애 선수. 네, 꼭 데리고 오겠다. 나작조, 나만의 작은 조던. 아직까지. 그죠? 네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아이씨 뭐야 이 씹떡 냄새 이런 약간 그런 영화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잘 표현해준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맞아요. 그런 마음적인 부분을 잘 표현해준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래가지고 맷 데이먼이 연기한 주인공 소니가 마이클 조던에게 가지는 어떤 그런 방금 말씀하신 약간 덕심 같은 것들 뭐 어떻게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경외심이나 존경 이런 것들을 이 영화 자체가 똑같이 가지고 있음을 영화 보는 내내 되게 잘 느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던 역의 배우를 쓰지 않은 부분도 이러한 존경의 어떤 연장선상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그죠? 이게 어떤 연기 잘하는 배우가 마이클 조던의 역할을 맡아도 이제 그러니까 뭐 마이클 조던이 뭐 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든 좀 훼손되거나 이제 약간 그런 변질될 수가 있잖아. 마이클 조던을 그쵸. 표현하는 형식에 따라서 그죠? 그 뭐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고 감독의 시선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죠? 네.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조던의 이미지와 이 영화에서 표현하려는 조던의 이미지가 안 맞을 수가 있잖아. 어떤 식으로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어떻게 보면 이 조던 역할을 이제 거의 출연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한 것도 나는 되게 좋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 좀 다른 시선으로 보면은 그럴 수도 네네. 있어요. 팬들이나 마이클 조던이 지랄할까봐 그냥 아예 안 넣었다. 쫄았다? 쫄았다. 괜히 오빠의 뭐 쫄았지? 나중에 왜냐면 마이클 조던 성질 더럽다 그러잖아. 아,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저게 내라고 씨발 새끼야. 그러면서 당장 이제 뛰쳐나올 수도 있거든 그거. 고소미를 먹을까봐. 뭐 좋게 보면은 몽삼 씨 말씀대로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맞습니다. 훼손시키지 않고 그런 거지만 내가 보기엔 쫄았다. 도망쳤다. 아예 안 넣고 만다 내가. 근데 실제로도 영화 제작하는 과정에서 마이클 조던하고 그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더 쫄았겠지. 많이 쫄았겠지. 성질 건드리면 죽겠는데. 그거 첫날 인터뷰하러 왔는데 조던 그 손에 그 부스러기 뭐예요? 농구공. 터트린 거야? 내 영화를 만든다고. 그러면서 이거 만든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군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 네네. 그리고 나는 좀 이 영화가 미국판 미생 같은 느낌도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게 뭐냐면 나이키라는 회사의 실무진들이 이제 기업의 어떤 명운이 달려있는 사업을 막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막 어떤 노력들과 어려움을 겪는 약간 사실적이고 되게 내밀한 어떤 현장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계속 같이 보여주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았고 그게 우리나라 드라마로 치면 미생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 나는. 그런 뭐 느낌이 좀 들었-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죠.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나 전화로 계약 관련된 막 설전이나 의견 막 나누는 장면들 요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면서 긴장감, 몰입감 이렇게 잘 살려준 부분도 그런 느낌을 조금 많이 들게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 계약과 관련된 전화통화 협상 장면 촬영할 때 네. 양쪽 배우가 각자 다른 장소에서 따로 동시에 전화를 실제로 하면서 촬영을 했다 그러더라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그런 것도 되게 신선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협상 당시의 어떤 현장감과 긴장감 막 그 촉박한 어떤 막 시간을 막 다투는, 1분 1초를 다투는 막 그런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촬영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막 너무 급한데 또 동시에 시대 배경 때문에 막 지금처럼 막 카톡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시대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공간적인 딜레이가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야. 그죠? 한 번 전화 통화하고 나면 거기서 회의하고 또 전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들이 있잖아. 네네. 너무 급한데 그런 딜레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요런 감정들도 되게 좀 영화가 잘 전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약간 거기에서 오는 적막감? 약간 상황은 너무 급한데 막 순간적으로 막 적막해진다던가 막 답답하고 막 주인공들이 답답해하고 막 간절해지고 더 그러다 보니까 전화기만 쳐다보고 있고. 막. 전화기만 쳐다보고 있고 막 이런 그런 감정들을 굉장히 잘 살린 어떤 디테일이었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네. 그래서 저는 영화 보면서 근데 좀 뻔한 포인트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약간 다소 밋밋하다고 생각했던 게 왕도적이었다. 왕도적인 약간. 게 있는데 네. 하나 되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 전체가 뭐냐면 이제 소니가 이제 마이클 조던의 진가를 알아보고 이제 얘를 그렇죠. 위해서 얘한테 올인하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계속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뭐 물론 이제 조단이 이제 영화 내에서도 이제 되게 이제 좀 이제 앞으로 클 선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긴 하는데 마이클 조던이 대단하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스탠스를 취해요 영화가. 약간 약간 마이클 조던이 대단하지만 대단하지 않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 영화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는데 원래 의도는 그건 아니었을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아닌데 내가 보다 보면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대단하단 거야? 대단하지 않다는 거야? 자꾸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니가 이제 뭐 이렇게 편의점 같은 데서 뭐 사면서 이제 뭐 거기 이제 점원한테 물어보잖아. 조던 어때요? 그거 뭐 운 좋게 뭐 골 넣어가지고 막 처음에 그런 얘기하자. 그러니까 약간 영화 스탠스가 초반에 약간 그런 식이야. 뭐 좀 이제 뭐 상 많이 받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막 그 전설적인 선수들만큼 언젠간 되겠지. 뭐 약간 이런 스탠스. 막 그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영화가 결국은 극적으로 가기 위해서 조던의 그렇죠. 진가를 소니만 알아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맞지. 그러니까 약간 이 이율배반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 모순되는 감정을 영화 내내 가지고 가는 전반부에 그런 점들이 깔아놓게 거기서.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조금 이상한 포인트였어. 그래서 내가 맞아요. 보기에는. 네네. 저는 그러니까 뭐 조던이나 나이키에 대한 뭐 그런 추억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뭔가 영화를 되게 냉정하게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대단하다고 뭐 아니에요. 평소에도 영화를 다 냉정하게 그럼, 봅니다. 그럼, 우리 그럼, 신PD. 그럼. 지옥의 악마기 때문에. 지옥의 칭찬이지? 화면정도 전체적으로 칭찬인데 욕인데 깔고 가는 게 있어요, CPD한테는.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되게 뻔했던 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막 직원이랑 결국 이제 소니랑 이제 회사 그러니까 필라이트가 이제 막 이제 이사진들이 반대할 거다 이러면서 항상 뭐 사사건건 뭔가 이제 반대를 하잖아. 그러다가 걸면. 근데 이제 나는 이게 그때부터 보이는 거야. 결국 마지막에는 승인을 해줄 거잖아. 그러면서 그렇죠. 야 그렇죠. 이사회 신경 쓰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이렇게 되게 뻔한 거야. 너무 뻔한 느낌. 그런 것들도 있었고 네. 그 마지막에 또 이제 미팅할 때 이제 뭐 각자 이제 뭐 이제 다른 이제 회사들 미팅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이키에 오잖아요. 이제 그렇죠. 조던네 가족이. 맞습니다. 그럼 난 소니가 일장 연설할 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 나. 미리미리 내다봤군요. 이거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잖아. 그렇습니다. 이미 그 정도 회사에서 막 왔는데 다 허둥대면서 막 다 실수하고 막 그지랄 하잖아. 맞아. 이거는 이미 각이 섰다 거기서. 완벽한 빌드업이다. 완벽한 빌드업이었다. 아니, 이 영화는 그렇게 잘 보면서 정의 포스터 보고 왜 날 데리고 갔습니까? 포스터 보고, 포스터만 봐도 느끼는 게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게 영화의 미래를 잘 보면서 왜 자기 그러니까. 미래를 못 봐가지고 지금 나는 고통받게 합니까? 김수풀이 고통받았기 때문에 못 본 거 아닐까? 너무 좋아서. 아 옆에서 고통받게 고통받는 하려고? 김수풀의 모습 때문에 영화에서 보고 싶은 건 못 봤지만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봤다. 아 맞다 그렇군요. 네네. 좋습니다. 이해가 존중 되는군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실화 영화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마지막에 이제 영화 끝나면서 그런 거다. 텍스트로 누구 몇 년도에 누구는 어떻게 누구는 뭐가 됐다. 났다. 그거 이제 좀 안 하면 안 되나? 그거 솔직히. 음. 그 너무 그냥 글씨로 이렇게 텍스트로 나오는 거. 특히 이제 누가 걸어가는 뒷모습에 그런 게 항상 나와. 이렇게 봐. 아하. 이번에 그렇죠. 소니가 이번에 걸어가는 또 뒷모습 뛰다가 너무 아, 감동적이던데요? 죄송합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눈물 흘렸잖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요? 한 글자 한 글자. 아, 네네. 그래요? 나만 이 못 지옥의 악마 만나는 같은 걸로. 놈아. 감정 없는 새끼. 냉혈한 같은 죄송합니다. 자식. 정말 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네. 계속 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더 이상 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네네. 근데 나는 그게 이 영화가 옛날 영화라서 좋았다 그러는 게 영화는 요즘 영화지만은 음. 뭔가 스토리를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옛날 느낌이 나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랄까 옛날 문화와 소품을 잘 이용해서 그 긴장감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슈퍼 가서 먹을 거 좀 사고 시리얼 같은 거 사고 소니가 그다음에 농구 잡지 사고. 요즘 잡지가 어딨어. 옛날에는 잡지가 없죠. 그렇게 많았지. 맥심 그러니까 맥심. 맥심 좋지. 맥심 좋지. 예. 군대에서 은혜 많이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감사합니다.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맥심 고마워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농구 잡지를 고르는 것만으로도 농구 좋아하시는가 봐요. 잡지가 엄청 많거든. 그때는 맞아요. 진짜 맞아요. 5만 잡지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르기만 해도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캐릭터나 취향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쵸. 굳이 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쵸. 그걸 알아보는 점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이 점원이 어떤 캐릭터다라는 걸 바로 설명해 버리잖아. 그 한 장면으로. 그죠? 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소니가 집에 와가지고 마이클 조던 다시 한번 보잖아요. 그 대학 농구 마지막 슛 하는 거를. 근데 네. 그게 그 소니도 이혼한 걸로 비슷하게 나오죠. 네. 그런 부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가족이랑 좀 안 사는 그런 느낌 같기는 해요. 모쏠인 것 같은데 그냥. 뭐 왜냐하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 거기서 보면은 롭하고 그 데이비드 포크 그 에이전시 있죠. 조던 에이전시가 막 전화 통화로 서로 약간 친구인 것 같더라고 원래 그죠? 맞아요. 그래 비하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너 같은 새끼는 헤르페스 걸릴 일 없을 거야. 왜냐면 너 아무도 안 져주니까 막 이러면서. 나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이혼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나는 모쏠하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 그거는 그냥 근데 내가 그런 거를 좀 아니 그런 이미지 있잖아. 운동밖에 모르고 왜 그런 사람 순수한 있잖아. 사람. 막 운동밖에 모르고 일밖에 몰라가지고 회사 들어와가지고 이제 약간 진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연애도 안 하고 혼자 사는 약간 그런 이미지라고 봤거든 나는. 아무튼 맷 데이먼이 어쨌든. 딱 그러니까 살도 배 이렇게 나오겠지. 옷을 존나 대충 입잖아.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렇죠. 허드티 그런 거 대충 보면 그랬죠. 딱 그러니까 그런 거 표현하려고 한 것 같아. 얘는 일이랑 결혼한 애다. 뭐 약간 맞아요, 그런 맞아요. 식이었던 것 같아 진짜로. 어쨌든. 근데 나는 근데 정확하게 그 가족 관계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집에서 그렇게 대학 농구 마지막 그 슛을 돌려볼 때 그 이어폰을 끼고 있거든. 네네. 근데 그게 아마 가족이 있어서 배려한다고 자기가 이어폰 꼈었을 거야. 그게 시끄럽잖아. 그렇군요. 맨날 자기가 그거를 저녁에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게 배려가 몸에 뱉는 사람 같아. 약간 보면. 그러니까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있을 때는 자기 일을 하느라고 계속 그런 걸 봐야 되니까 배려한다고 이어폰을 끼다가 이혼한 지금까지도 그런 습관이 남아있는 어떤 그런 외로움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냥 네, 음향기기 그렇죠. 덕후 아니야 그냥? 아니 그 시대에는 그게 아마 TV에다가 이어폰 꼽아서 들었을 건데 그런 네네. 기능하는 그 TV가 굉장히 비쌌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네. 매니아 좀.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과소비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그런 정도의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혼자서 이어폰 끼면서 야밤에 그렇게 정보를 돌려본다는 것도 그 시대의 상징이고 그 사람의 일하는 방향이고 가족에 대한 배려. 약간 그런 걸 캐릭터를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네. 베네플렉이 그래서-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게 느껴져.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꽂히잖아. 무슨 장면을 이렇게 네네. 보면서.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 다음 날 그거를 들고 가가지고 그 이제 로빈가 막 그 이제 전체 마케팅 담당. 이 저기 새로운 그 직원하고
면담 같은 거 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들어와서 막 맞아요. 10분만 달라고 5분만 달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 맞아요. 그 소니가 그러면서 저기 또 엄청 요즘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했거든. TV에다가 VCR 달린 걸 들고 와가지고 맞아요. 비디오 테이프 막 넣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길어. 음. TV 가지고 오고 비디오 테이프 넣고 우당탕탕 근데 우당탕탕. 근데 긴장감은 또 있어. 그 장면이. 맞아요. 막 내가 뭐 보여줄 줄 아나. 저 기다려봐라. 약간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시대 상황. 맞아. 그것도 재밌었어요. 요즘 같았으면 그냥 스마트폰 들고 가서 이렇게 쓱 그치, 보여줘서 이렇게. 플레이 그냥 버튼 하나 음. 누르면 바로 리플레이 되는데 그죠? 그렇지. 근데 그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긴장감을 잘 연출해줬고, 그다음 음. 아까 우리 봉삼씨가 얘기했던 그런 전화 같은 거. 맞아요. 하루 종일 기다리잖아 그 전화기 앞에서. 맞아요. 소니가 연필 가지고 이렇게 막 계속 헛짓하면서 그죠? 그렇죠. 그래서 볼펜이었나요? 볼펜으로 뭐 이렇게. 뭐 볼펜 같은 볼펜으로. 거. 그래서 그런 게 이 영화가 전기 영화기도 했지만은 시대 소품을 굉장히 잘 이용해가지고 스토리도 잘 풀었다. 맞습니다. 긴장감 잘 유지했다. 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뭐 그러면서 이제 소니가 조단의 진가를 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사람들 하지 마라. 조단 부모님은 만나지 마라. 만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막 그 어릴 때 약간 나쁜 짓 하면서 쾌감을 얻는 그런 좀 느낌? 그래서 자기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나 너무 하고 싶은 거. 맞아요. 그런 느낌에서 연출적으로도 좀 좋은 부분이 여기 많았다고 보는 게 이제 그 소니가 나 내일 회사 안 온다고 얘기해. 그러고는 차를 타고 조던 부모님을 만나러 가죠. 아무도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안 안 되는 된다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그 차를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질주를 하죠. 맞아요. 그 자기가 이제 그 삐뚤어진 그런 팬심을 활용해가지고 조단을 만나러 가면서 차선을 넘으면서 막 행복한 듯이 웃는 거. 그런 연출도 전 되게 좋았어요. 그걸 보면서 나쁜 짓을 하고 있지만 자기는 너무 행복해하는구나. 나쁜 놈이다. 맞아. 사이코패스다. 동질감을 느꼈다 영화를 보면서 김수폴. 그 정도는 안 되지. 근데 그 얘기를 하시니까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아까 그 얘기했잖아. 그 나이키 마케팅 임원 롭스트라서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누가 앉아 있었는데 막 지금 바쁘냐면서 나가라 그러면서 막 자기 얘기를 막 했다 그랬잖아. 네. 이 소니가.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 사람이 그날 해고당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더라고. 그 캐릭터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롭스트라스가 소니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회사에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절차라는 게 있고 룰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거든. 그러니까 하지. 그쵸. 그런 거 보면 롭스트라스하고 소니하고 굉장히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야. 그냥 뭐냐면은 거기는 가정도 있고. 맞아. 이혼했지만. 맞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될 걸 지키면서 일하는 사람이고, 소니는 자기가 뭐 하나에 꽂히면은 그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실 사소한 거는 룰 같은 거는 깨트리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야. 이 소니는. 그죠? 그런 거를 그 장면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았고, 우리 김수폴님 방금 말씀하신, 그죠? 중앙선 넘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질주하는 장면, 그런 장면에서도 굉장히 좀 잘 보여지는 것 같았고, 요런 캐릭터 배치 같은 것도 되게 이 영화가 섬세하고 디테일이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네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했어. 이 약간 정치 드라마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새치 혀에서 시작돼서 혀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이제 절대 이제 뭐 조던 엄마 직접 만나러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또 가잖아. 이런 거 보면은 그렇죠. 이게 얘가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관행을 깬 거 이제 가는 뭐 그렇죠. 그런 식인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또 협상을 하는 것도 조던 엄마랑 직접 이제 1대1로 이제 맞다이를 그렇습니다. 까서 이제 계속 하는 게 맞다이 하는 게 딱 약간 정치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그 구조를 가져왔더라고요. 야인시대. 4달러! No way! No! 4달러! 야인시대가 그래 정치 드라마였나 그게 액션 영화 액션 드라마 아니었어? 다 했지. 사랑도 했고 정치도 했고 다 했지. 오케이, 4달러. 4달러 땡큐! 그러네요. 정치 드라마였구나. 몰랐어. 하긴 김도 나중에 정치하니까. 맞습니다. 국회의원도 하고 하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어쨌든 간에 약간 이제 결단을 내려서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자기들 목표를 이루는 게 딱 그냥 제가 왜냐면 정치 맞아요.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새도 뭐
퀸메이커 이런 건 되게 재미없게 아, 보긴 네네. 했는데 뭐 아, 아무튼 네네. 그런 거 이제 박경수 작가님이나 뭐 이런 작가님들 뭐 작품들 이런 것들 네네. 보면은 그런 이 새치 혀에서 시작돼서 혀로 끝나는 그런 요런 이제 말빨로 조지는 요런 이제 정치극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그렇습니다. 영화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긴장감들이 있었다. 맞습니다. 아니 캐릭터를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은 네. 조던의 엄마와 아빠 이제 그러니까 음. 들로리스 조던하고 제임스 조던 연기한 배우들이 연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저는. 맞아요. 항상 그 평온함을 유지하는 게 정말 좋았어요. 아 맞아요. 이게 실제 조던 부모님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죠. 제가 네, 개인적으로 그렇죠. 없는데 네. 누가 봐도 아빠는 왜 그런 사람 있잖아. 인품 좋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묵묵하게 자기 가족 위해 가지고 중심을 항상 잡고 있는 그런 사람 있잖아. 엄마 마누라한테 잡혀 사는 남편.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김숯불 같은 사람이. 근데 중대사안 같은 거 있잖아. 중대사안. 뭔 일 중요한 결정 내려야 돼. 그러면은 허허 하다가 아 그거는 우리 마누라한테 안 물어봐야겠는데 약간 이런 사람들 있잖아. 맞아. 있죠. 그런 거 처음에 써니가 왔을 때 나이키 왔었으니까 아이고 우리 애는 나이키고 뭐 다 좋아요. 농구만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마누라 나타니까 그 없었던 일로.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여기까지 오셨어. 아이고 고생하셨네. 그 이야기 잘 해보세요. 잘하면은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마누라 나오니까 지금 얘기는 어떤 걸로 합시다. 그러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아 그렇죠. 전형적인 그런 어떤 사람 되게 좋고 인품 좋고 밖에 나가면 다 막 이렇게 칭찬 듣는 아빠인데 집에서 힘없는 약간 그런 캐릭터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조던 어머니를 연기한 비올라 데이비스 연기를 딱 보면서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당시 미국 사회의 흑인 가족들, 뭐 흑인 소사이어티, 흑인 어떤 가족 안에서 어머니들의 어떤 헌신과 강단, 노력 같은 것들이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하던 시기에 한국 사회에서 그 어머니들이 어떤 보여주던 모습들, 그런 노력들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치맛바람. 그렇죠. 아니 치맛바람 아니고요 선생님. 희생과 어떤 헌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게 약간 그 자기의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일에는 아들의 미래와 인생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지 그렇죠. 그러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굉장히 현명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조금 되게 디테일하게 잘 담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이게 그 장면에서 네. 들로리스 조던이 신발은 그냥 신발일 뿐이에요라는 대사가 나와요. 이 영화에서 그쵸. 보면은 소니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네. 그 얘기가 고로디케 얘기하죠. 정확히는 신발은 그냥 신발일 뿐이에요. 제 아들이 신기 전까지는 이렇게 얘기한단 그쵸. 말이에요. 근데 이 대사가 너무 좋았던 게 이게 약간 근거 없는 허풍이 아니라 뭐냐면은 자기 아들 이제 자신이 올바르게 키워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껴지는 동시에 어떤 게 좀 있었냐면 거꾸로 조던과 엄마를 포함한 가족들이 네.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면은 네. 뭐 더 넓게는 미국 내 흑인 스포츠 스타로서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평을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한 거잖아. 네. 그렇죠. 이런 거 새로운 지평을 열 정도의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 나이키와 마이클 조던 양쪽 모두에게 사실 별 의미 없는 계약으로 그냥 머무를 것이다라는 그치. 얘기처럼 들리더라고. 그냥 그 얘기가. 흔한 그냥 잘 나가는 농구 선수 한 명 정도. 그치. 잘 나가는 농구 선수가 그냥 운동화에 자기 이름 하나 붙인 거밖에 안 될 거다라는 얘기처럼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만큼 잘났으니까 대우를 해줘요라는 느낌도 있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 이때까지 없었던 수준의 계약을 우리한테 제시해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정말로 이 NBA 사상 없었던 초인류의 선수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얘기처럼 그치. 들리는 거야. 그 보증을 얘기가. 받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이 정말 착하고 열심히 맞아. 키운 우리 아들을 좋은 농구 환경에서 뛸 수 있게 너도 그 계약 조건을 열심히 만들어 와라. 함께 그렇게 만들자. 이 선수를 위대한 선수로 만들자라는 얘기처럼 들리는 그렇죠. 거야. 그 얘기가. 뭐 소니가 연설할 때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렇죠. 당신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냥 우리가 이 계약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도 위대한 선수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이다. 해야 되고. 그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 대사에서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담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그 대사 이제 뭐
그 운동화는 운동화일 뿐이죠. 신발은 신발일 뿐이죠. 신발은 신발일 뿐이죠. 내 아들이 신기죠. 내 아들이 신으면 그때부터 돈이다 이 새끼들아. 그게 돈이다. 떨어졌을까? 지옥의 악마. 역시 씨. 어떻게 저리 아니 삐뚤어졌어? 너무 수전노 같은 거야 엄마가. 너무 수전노. 그런 아니 그 수천노라니 그런 아니 느낌 뭐 아니었다고요. 아들의 가능성이고 자시고 간에 그 전례 없던 그런 야 신발 팔릴 때마다 그 일정 금액에 개런티를 달라는 게 이 아줌마 이거 완전 수전노구만 아주 그냥. 근데 그런 느낌도 있잖아. 뭐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지만 그러니까 네. 자기 아들한테 이제 그런 엄청난 계약 조건을 달라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또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를 보고 성장해갈 이제 다음 세대의 어떤 흑인 뭐 어린이들 스포츠 스타들한테 새로운 어떤 약간 뭐 목표를 또 제시해주는 그런 게 또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얘기처럼 나는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 왜 그 수전노 한모 아는 아니고요, 말을 수전노. 그렇게 그냥 돈을 달라고 한 건데 그냥 뭘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해 그거. 자 그런 느낌이었다. 아니 니는 돈 안 받고 야근도 하면서 이 새끼야 뭘 합당한 조건을 제시해서 돈 달라 아니 그러는데 나는 힘이 없어서 니네 계약을 니네 그렇게- 계약 조건 계약서를 계약 그렇게- 조건을 넘어서 일을 하잖아 임마 돈도 안 받고 내가 그러니까 화면 정도 빵 떠서 계약서를 다시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 좀 하세요. 야근은 야근일 뿐이죠. 제가 야근을 하기 전까지는. 돈 달란 소리예요. 그러면서. 제가 야근을 할 때마다 회사 지분의 개런티를 미친 새끼 아니야? 잘 가 그러겠지 그다음부터 이제 당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근데 그 사실 소니가 조던의 엄마 아빠를 만나러 가는 과정은 꽤 길었죠. 그 네, 대학 맞습니다. 농구 감독님도 만나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에이전시 친구한테도 전화하고 나이키 음. 안에서도 부딪히고 그러면서 그 조던의 엄마 아빠를 만났는데 근데 그 조던의 엄마의 마음을 얻어온 데가 엄청 빠르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구구절절 막 뭐 물론 저 뒤에는 좀 구구절절 설명을 좀 하긴 하지만은 네네. 가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 마당에서 얘기를 해보라 그랬을 때 맞아요. 정말 짧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머님이 본 걸 봤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당신 아들의 가능성. 거기서부터 이 새끼가 소니 때문이었네 그러면은. 소니가 부시를 줬구만 그거를. 요 니 나이키를 봤다며. 이거 니 살살- 가능성 봤다며. 그 계약 조건 다시 갖고 와. 네가 봤다며 나이키 니들이. 내가 바닥했나? 내가 바닥했잖아. 계약 조건 갖고 와. 군침이 싹 떠도. 아주 돈 뜯어낼 조로에게 해다 그러겠지.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이.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그 좀 뭐랄까 그냥 그게 글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한글 글자인데 그 배우들의 그런 진지한 눈빛이나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걸 맞아요. 네, 그래서 영화 참 그때도 참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소니도 정말로 좋은 이제 뭐랄까 약간 자기가 설득을 위해서 좋은 애티튜드를 유지했다고 느끼는 게 물론 영화에서 그렇게 연출한 거지만 실제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무대가리로 쳐들어가가지고 어머니 제 얘기 좀 들어보겠어 그러면서 막 이랬을 수도 한국 있죠. 영화 한국 영화. 눈가려. 창문으로 머리 막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 마이클 그 아저씨 얘기 좀 들어봐봐라 얘 나와봐라 그러면서 막 이랬을 수도 맞아. 있겠지만 한국 영화에서 100%였다. 그러니까 너 이거 기회 쉽게 오는 거 아니다. 내가 너 꼭 시카고 불스에서 뛰게 해줄게. 그런 거 있잖아. 어머니 자주 가는 마트에 가서 이렇게 미리 기다리고 있고 막 그런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어쨌는지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그 영화의 장면이 되게 좋다고 느낀 게 결국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에이전트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겁박 지르고 막 회사에서도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도 주변 동료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조던의 집까지 찾아갔잖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찾아갔는데도 거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찾아간 강단이었으면 집까지 막 밀고 들어가가지고 막 어떻게든 막 설득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죠? 아버지가 결국에 별로 힘이 없던 아버지가 아마 부인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했을 때 이제 어머니하고 뒷마당에서 이렇게 약간 테이블에 앉아서 정말로 이제 할애해준 시간만 짧게 진짜 그걸 정말로
100% 활용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딱 정말 간결하고 강하게 이렇게 딱 전달하는 그 에티튜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머니 이제 돌로리스 조던을 좀 설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전해지고 보는 관객들한테도 그죠. 그런 장면도 굉장히 좀 좋지 않았나. 실제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그리고 에티튜드가 좋았던 게 이제 또 상대 회사를 까내리잖아 가서 이제 하나 까내리잖아. 제가 저기는 저래서 문제고 저기는 가면은 그 입에 바른 소리만 할 거다. 뭐 그런 맞습니다. 식으로 이제. 근데 나는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되게 절박했다라는 느낌이 있어. 자기 그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정신을 좀 놓잖아. 나 그때 그렇죠. 그 소니가 정신 좀 났다. 그러니까 스프리스를 가면은 걔들은 롤렉스를 차고 막 그다음에 뭐 이런 선수는 다시는 없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고 아디다스 가서 경영권을 물어보면 아마 뭐 좀 시끌시끌할까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저기 가면은 본론만 얘기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 다시 돌아오잖아. 소니가. 맞아. 그러니까 농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정말 마이클 조던 딴 데 뺏기기 싫어서 막 이런 갑자기 근데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하게 돌아온 거야. 그렇죠. 농구 스위치가 맞아요. 스위치가 이상하게 들어와가지고 아디다스도 별로고 스프리스도 별로고 막 그러는데 제대로 얘기하라 그러니까 농구 스위치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조단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맞아요. 예, 근데 그 부분도 나 되게 재밌고 좋았었어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순박해 보이는가 그 장면이. 농구의 진심인가. 그러니까 그치. 사실 그런 거를 악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이클 조던을 설득하는데 어머니를 설득하는데 이제 악용하려고 발린 소리처럼 그걸 구자 제가 왜 나이키에 들어오셔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이키는 컨버스는 이래서 문제고 아디다스는 이래서 문제입니다. 막 유창하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김수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평소에 그냥 가지고 있던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 이런 단점 이런 문제가 있고 내부적으로 그 회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까내린 건 맞지만 그게 맞아요. 자기 회사를 띄우려고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자기가 그 순간 정신을 잃어가지고 어떤 얘기부터 할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막 이러면서 막 행설수설하는 느낌이거든. 그죠? 그런 부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진정성이 보였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그런 거 되게 좋았어요. 결국에는 그 조던 엄마가 그 여러 개 업체를 만나긴 하지만 조던 가족이 업체를 만나게 진짜 그 소니의 말대로 약간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나이키를 방문했을 때 조던 가족을 맞으러 가는 그런 소니의 모습이 평소와 똑같아. 또 후줄근한 그냥 후드티 같은 거 청바지 입고 나가가지고 그냥 좋아 죽어. 드디어 오셨군요. 그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이 사람 일괄적이다. 그냥 농구만 바라보고 오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그 부분. 맞습니다. 저는 여기 그래서 뭐 계속 엄마랑 그 소니랑 대화하는 장면이 좋았던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여기 캐릭터 디자인들이 다 뭔가 좀 되게 괜찮았던 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제 소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옷이랑 몸매가 진짜 일밖에 없는 그렇죠. 진짜 다른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다른데 뭐 스카우터들처럼 뭐가 이렇게 갇혀 있고 뭐 좋은 시계 차고 이런 게 아니라 정장을 입고 진짜 진짜 이건 씹덕 오타쿠 같이 농구만 아는 놈인 것 같은 거야 진짜 엄마가 그렇죠. 봤을 때도 맞아요. 그런 이제 외향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특히 요 조던 엄마 돌로레스 조던도 우리가 이제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화들 보면은 이제 좀 엄마라도 약간 뭐 예를 들면 좀 폭탄머리라든가 뭐 이런 전형적인 베개머리라든가 뭐 그렇게 근데 여기 보면 되게 롤로 만 듯한 이 단정한 머리라고 있잖아요. 미국의 전형적인 중상층.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 흑인이지만은 이제 뭔가 이제 그런 뭔가 격식 있고 품 있고 수전노 같은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수싸움을 해가지고 요 돈을 이제 끝까지 이제 그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조직에 좀 그런 일수하는 그런 이제 보스 그 아줌마 캐릭터 같은 그런 디자인. 그러니까 약간 말도 되게 교양 있게 하지만은 뭔가 이제 겉모습은 되게 이제 그냥 약간 그 좀 사는 이제 동네 아줌마들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한 번씩 나오잖아. 그런 그렇죠. 그 뭐죠? 일수 시장에 거대한 약간 큰 손, 큰 손. 빅맘이 뭐 빅맘 저 거기는 그거 그 더글로리의 그 절 아줌마. 절하지마. 맞습니다. 그런 식의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필라이트도 보면은 얘가 이제 뭐 막 그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대. 항상 뭐 이렇게 책상에 다리 올리고 얘기했다. 뭐 그런 게 있어서 여기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이제 마지막에 한번 얘 맨날 조깅한다 그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타고 다니는 차도 되게 그 색깔 그 뭐 핑크, 보라색, 보라색이었나 뭐. 그 마지막에 거기 포르쉐에서 내리는데 그 타일즈에 그 빨간 이제 형광색 반바지 입고 있잖아. 와. 그렇죠. 그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 캐릭터들의 개성을 디자인을 잘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영화를 더 살린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특히 네. 조던 엄마가 수전도 갖고 아주 좋았다. 근데 나는 그 캐릭터 디자인이니까 네. 이 에어에서 제일 정상적인 기업가의 그런 외형과 그런 운영 방식을 가진 사람은 그 마케팅 담당인 로비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 롭스 근데- 스트라서. 네. 근데 그렇게 똑부러지게 일을 하고 원론칙이 있고 룰이 있는 사람인데 그 가정이 이혼을 했다는 그런 결여가 맞아요. 있잖아. 네. 결여가 있는데 난 이 사람이 이제 그 소니랑 그다음에 이제 운동화 디자이너랑 야근을 막 하면서 롭도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지만 소니의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밀어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많이 밀어주게 되는데 그 밀어주면서도 미련을 되게 가지는 게 자기 이혼을 했다. 딸애랑 일주일에 한 번 만나나? 근데 맞아. 나를 점점 멀리하는데 그 신발을 주면서 조금 친해진 것 같다. 그래서 맞아. 매주 신발을 나이키를- 줄 때만은 신발을 줄 때만은 나를 진짜 좋아해 주는 것 같다.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이거 다 수전도밖에 없노 이 영화. 물질주의야 저보다. 미국이잖아. 네. 그래서 네. 근데 그러면서 그 뒷말이 좀 씁쓸한 게 그런 그런 일상을 지키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거 알아줘라. 내가 이 회사에서 이번 계약이 잘못돼서 잘리더라도 나는 어. 내 돈으로 나이키를 사서 매주 딸에게 선물해 줄 거다 매번. 그렇지. 막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 네. 내가 그러지 않도록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네 에너지, 네 그 푸시하는 거 다 오케이. 근데 나도 챙겨줘. 나도 그런 인생이 있어. 자기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바로 뒷장면은 아닌데 아마 다다음이었나. 계약이 조금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 소니는 항상 그 비디오 아카이브라고 자기 사무실이 따로 있잖아요. 농구 경기 그렇죠. 보면. 맞습니다. 네. 거기서 나왔을 때 보니까는 이렇게 막 그 직원들이 큰 농구 부서에서 막 컴퓨터 게임 하는 사람도 있고 농구 게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막 네. 그런데 그게 그냥 그 사람들이 일상이잖아. 농구가 그렇죠. 좋아서 모였는데. 맞습니다. 근데 자기가 또 농구가 좋아서 그 나이키에 있지만은 자기 결정이 이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날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쓱 한번 쳐다보잖아요. 그 평온한 일상을 약간 그쵸. 약간 슬로우 모션. 그 어떻게 보면 여유롭고 평온한 일상들 한순간에 송두리째 날릴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기 결정 네. 때문에. 그지?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나는 더 좋았던 게 그 영화가 로비 자기 자리도 보는데 자기 사무실에도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기 사무실 모니터 위에 무슨 약간 스포츠카인가 세단 같은 모형이 있어. 네네네. 자기도 꿈이 있는 거야. 꿈이 거기서. 있는 거야. 근데 난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아니었나. 내가 너무 달리기만 했나. 그러니까 그 장면이 그러니까 나도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제 로비 막 자기의 이제 그 사정 뭐 딸을 만나고 뭐 나이키 주면 좋아하고 막 구구절절하게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소니가 약간 그 정신을 버뜩 차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과몰입 오타쿠들이 현실 자각하는 거거든요. 아하, 맞습니다. 그 순간이 있어요. 있어요. 내가 그 막 장면이 있었어. 이거에 막 해서 막 맨날 밤새고 막 그러다가 얘가 나도 좀 살자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몰입이 과몰입하다가 이게 확 깨지는 게 딱 보이더라고 눈에. 맞아, 그런 맞아. 식으로. 그런 그런 게 것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 네. 김수풀님도 오타쿠, 아마 오타쿠로서 그런 것들 많이 이제 아마 공감을 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네. 정닥터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정답다야. 네즈코 생일 이럴 때 모니터에다가 네즈코 사진 올려놓고 케이크 같은 거 준비했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그만. 그러다 엄마 들어오면 이제 깨지잖아 그거. 니 뭐하노? 등짝 스매싱. 모니터 네즈코 입에 케이크 발려져 있고. 그만. 제발. 정닥터 우리 방송 듣고 있을까? 그러면서. 매주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네. 근데 그거는 CPD 말이 맞았는 것 같아. 정신이 한번 돌아왔어. 맞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근데 웃기죠.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거 내가 조던만 데리고 오면 너희들한테 빠방한 그런 그렇죠. 어떻게 보수를 보면 회사의 명운을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거대한 딜이기도 하지만 그죠? 그쵸. 반대로. 아니 반대로 그리고 조던을 되면, 데리고 오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데리고 와서 그 신발이 잘 돼야지.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근데 많았겠어. 너무 조던 데려오는데만 너무 목숨을 걸었는 거야 이때까지. 그러니까 맞아. 갑자기 그 사람한테 좀 그 일상이 돌아왔다 그래야 되나? 아. 딱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갑자기 한 번에 확 돌아오니까는 그 소니도 되게 난감해하는 그런 얼굴이 있더라고. 요 약간 성장했네요. 그럼 소니가 그때 조금. 아니지 현실을 잣된 거지. 이거 잣대겠는데.
도망가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그 영화 내내 그 소니를 나도 응원하던 근자감이 있었어. 아 소니는 할 수 있을 거야. 조던은 물론 조던 될 거 같을 거야. 에어 조던이라는 신발이 있겠지만. 그렇죠. 예. 그냥 그 영화 안에도 주먹구구의 그 소니의 근자감을 나도 응원하고 있었어. 될 거야. 맞아요.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는데 그렇게 모든 직원을 둘러보게 되니까는 나도 그 소니를 바라보는 근자감이 없어졌고 소니도 영화 안에서 그 그렇죠. 근자감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관객들도 동시에 같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모두 알고 있던 뭐 결과지만 네. 약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그렇죠. 씨발 이거 좋대나? 하면서 내 혼자 잘못되는 게 아니고. 약간 그런 어떤 긴장감을 올려주는 장면이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나는 개인적으로 계약을 그 성공시키는 결정적인 미팅에서 네.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네. 그 맷 데이먼이 기존의 작전을 뒤엎고 즉흥적인 스피치를 하잖아. 그렇죠. 그저 스피치를 하는데 네. 이제 그 스피치가 실제로 이제 있었던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절대 사실이 아닐 거라고 100% 확신. 그렇군요. 100%입니다, 그거는. 그건 모르겠으나 네. 이제 미래에 조던이 걸어갈 길을 소니가 미리 그리듯이 막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앞으로 막 이렇게 막 득점왕이 될 거고 막 MVP를 막 계속 할 거고 매년 막 이렇게 팀을 우승으로 이끌 거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예언하듯이 막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막 스피치를 한단 말이야. 그 장면이 네. 굉장히 감동적이면서도 그렇죠. 동시에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 실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 현대 관객들은.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는 관객들의 입장에서 너무 이게 각본 자체가 쉽게 쓸 수 있는 각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나도 부분도 있었다. 같은 생각. 너무 치트키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신 PD가 얘기한 거에 어떤 연장선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그 당시 나이키가 조던과의 계약이 얼마나 절실하고 진심이었는지, 소니가 얼마나 이 조던과의 계약에 진짜 진심이었는지, 절실했는지를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절박함을 관객들한테 전달하는데 되려 조금은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뭔지 알죠? 우리는 맞아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네. 그게 그 장면이 되게 간절하게는 안 느껴지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도 실제로 보면서 지랄하고 있네. 약간 그런. 그건 네가 냉혈함이라서 그런 거고. 지옥의 악마 같은 새끼야. 뭐야? 네 말고 스트레인지야. 네 말고 일반적인 관객들이요. 일반적 마음 따뜻한 그렇죠. 일반 인간인 관객들. 보통은 감동적으로 볼 수도 있고. 되려 좀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방해가 있다는 될 생각이 수도 좀 있었다. 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맷 데이먼은 진짜 다른 사람들 우리 김수불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도 그 사람 조던의 잠재력을 그 정도까지는 안 볼 때 맷 데이먼만큼은 어떻게 보면은 조던의 이제 잠재력을 믿고 있었다라는 어떤 강조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그렇죠. 관객이 느끼기에는 우리는 이미 조던이 진짜 역사적 신적인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된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못 어떡하라고 하면서 약간 우리 알고 있는 얘기인데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약간 이 영화가 뭐 신PD도 했던 얘기지만 실제 인물의 어떤 실화나 소재 그런 것들을 소재로 만들어진 부분이 가진 어떤 필연적인 약점 그죠? 동시에 사실이라는 거. 동시에 또 쉽게 공감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강점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네. 그죠? 되게 양면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네네, 그 장면 장면에서. 보면서 약간 그 스파이더맨 노웨홈이 생각난 게 음. 그냥 너무 치트키 쓴다라는 생각이 너무 심하게 들어. 삼파이더맨. 삼파이더맨처럼 그 사실 치트키잖아. 약간 사기적인 그렇죠. 거잖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기지만 너무 우리는 보면은 와 너무 좋은 건데요. 가불기. 마이클 조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소니의 스피치를 들었을 때 느낄 감동을 생각을 해보면은 왜냐면 그렇죠. 이 조던의 미래 이제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뭐 이제 또 이렇게 맞아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쳤다가. 뭐 사람들이 당신을 이제 뭐 끌어내리고 뭐 그러는데도 뭐 맞아. 당신은 뭐 비난하고 다시 뭐 막 그런 얘기 하는 야 조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보면은 막 그런 이제 주마등처럼 이제 과거의 사건들이 스치면서 이제 그 스피치에 몰입을 하게 될 것 같다. 하지만 난 아니었다. 방해를 계란단하네. 나는 일반인이니까. 죄송한데 뭐 인간 혐오했어요? 뭐 미안한데 뭐 신동은이에요? 어렸을 때 많이 뭐 뜨거운 걸로 많이 지식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 그건 아니죠. 다행이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네. 아니 그런 얘기도 엄청 감동적이었잖아. 이 방 안에 있는 모두가 죽고 나면 다 잊혀지고, 잊혀지고 이 회사 뭐 그런 대사가 있었나요? 이 회사만 잊혀지더라도 당신 이름만큼은 잊혀지지 않을 그 거다. 비슷한 대사가 기억될 있었던 거다. 뭐 것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나는 그것도 되게 감동적이지 않았나. 실제로 그런 선수가 되고 나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이 영화적 장치로 그런 얘기였어요. 여기 있는 테이블에 있는 사람 다 죽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막 그러는데 조던이 그 정도 아닌데 저는 좀 너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았다. 좀 부담스러워. 잠깐만 좀 소강 시간 좀 가지지. 너무 부담스럽네요. 엄마 아디다스 갈란다. 야는 너무 심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 저 좀 손 좀 따도 얹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정도 띄워주니까 그 수전 엄마가 그 퍼센티지를 먹어야 진짜 이 나쁜 놈. 그 너무 띄워줬어 솔직히. 근데 이제 다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뭐 아무리 조금 무덤덤한 건 있지만 사실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한 사례가 없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신인일 뿐인데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를 상대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팔려나갈 운동화의 전체 매출에 계속 일정 퍼센티지를 그걸로 준다, 인센티브로 준다라고 계약 조건을 맺은 것도 참 엄청난 결정이긴 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나이키가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계약을 안 했다. 하지 않았다. 한 번도 안 했다 그러잖아. 아니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고 한들 그만큼 마이클 조던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선수잖아. 그 뒤로 어떻게 보면 마이클 조던 정도의 선수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코비 브라이언트나 뭐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분명히 그냥 농구 한정으로는 신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정말 그 신적인 선수를 그렇게 신적으로 될 걸 알고 그렇게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로도 없을 계약 조건을 그렇게 걸었다는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 더 현실이 영화스럽다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카니에 웨스트인가 그 누군가가 이제 나이키랑 협업해가지고 이제 뭐 자기가 직접 디자인한 신발 이제 출시를 하면서 나도 마이클 조던처럼 달라고 했더니 닌 마이클 조던이 아니잖아. 왜 빡쳐서 아디다스로 갔다 그랬나? 아디다스랑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왔는데 저 마이클 아닌 것 같다. 더 싸게 불러. 난 마이클. 카니에 난 마이클.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렇군요. 네네. 그 정도로 보면 사실 그게 너무 파격적이지. 사실 말하면. 맞아. 왜냐면 우리가 뭐 화면 중독인데 뭐 어디 이제 갑자기 맥주 회사 같은 데서 화면 중독 이름이랑 뭐 콜라보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뭐 그냥 한번 그 계약금이나 이런 거 받고 치잖아. 급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럼. 무엇이 굽신 거? 10,000원만 주십시오. 10,000원만. 이 신발에 뭔지 제가 핥아드리겠습니다. 찹. 그냥 한 달에 뭐 맥주 한 박스만 주세요. 그러면. 돈은 무슨 돈이? 상품으로 주세요? 상품권으로 주세요? 막 이러고. 전화기에다 굽신굽신거리고 전화하면 예. 광고 받습니다, 여러분. 네네. 네. 아무튼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근데 성년지명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도박이었을까? 근데 왜냐면 처음에 소니가 도박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베가스. 그래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약간 이미지가 얘가 약간 죽기 아니면 살기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조던을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조던의 진가를 알아본 것도 있지만은 왜냐면 얘가 여기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까지는 없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도박 중독인가 얘가. 영화에서 보면은 다른 임원진들이 하는 얘기가 오히려 더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지. 그러니까 그 같은 가격에 이제 3분의 1 가격 정도의 선수를 3명 계약하는 게 낫다. 그죠? 그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이고 좋은 선택일 수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소니가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가 조금 그래도 어떻게 보면 풍성하고 풍부하고 좀 재밌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근데 참 웃긴 거는 실제에서는 이제 뭐 소니는 소개 정도 이제 마이클 소개 정도 해준 역할밖에 안 했다라고 또 이걸 그런 그러니까 약간 몰입이 좀 깨지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실화를 알아보니까 뭐 그런 거는 뭐 근데 어쨌든 극적인 역할 원래 실화 기반인 것도 MSG들은 많이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싶기는 해요. 네네. 제 전체적인 얘기 다 해봤는 것 같고 뭐 인상적인 장면 총평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인상적인 장면 뭐 제가 먼저 얘기해 보자 그러면은 아까도 나왔었지만은 저는 그 소니의 그 마지막 그 연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스피치. 그렇죠.
사실 스탠스는 뭐 신발 너 다 조카 그러면서 자기가 가가지고 마무리한 것 같긴 한데 그 대사들이 굉장히 다 좋았어요. 특히 그 뭐죠? 너는 그런 전문무한 전설이 될 거다. 근데 하지만 너도 엄청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슬럼프도 있을 거고 혼자 남을 때도 있을 거지만 무조건 일어나서 전설적인 존재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렇죠. 이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을 그런 느낌을 정말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지게.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전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떤 한 장면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좋았어요. 제가 뭐 약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미생이 떠오르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좀 초반에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네. 약간 여러 파트의 사람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서 그걸 또 협업을 하면서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약간 열심히 해나가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뭐 거기에서 보면 이제 농구와 제작 파트에 뭐 피터 무어라는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거기 막 자기는 이제 농구와 새로운 어떤 농구와 이제 뭐 시제품 같은 거 만드는 게 전문이잖아.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막 서로 회의를 하는 장면이라든가 막 이렇게 의견 교류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 좀 나는 인상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영화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 신 PD가 얘기했지만 뭐 혀로 시작해서 혀로 끝났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영화였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그런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나이키와 마이클 조던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었구나라는 게 현실감 있게 좀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두 장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제 에어 조던의 이제 시제품을 이제 아까 말했듯이 만들잖아. 네네.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에 안 보여주잖아. 그래서 안 보여주다가 이제 드디어 완성됐다 그러면서 이게 가서 짠 했는데 와, 내 생각보다 안 예쁜 거야. 내가 봤을 때. 생각보다 안 예쁜데. 뭔가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딱 공개할 때 뭔가 광채라도 뭐 좀 나야. 아우라가 이렇게 나. 해도 돼. 짠! 화면에 딱 나는데 생각보다 안 예쁜데. 그런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 에어조던 콜렉터들한테 또 비난받을 소리하고 자빠졌네 또. 저 에어조던으로 발표봐야 철이 들지 저게. 그래. 저는 진짜 에어조던이나 조던에 대한 그런 추억이 없는 사람을 냉정하게 봤을 때 없다 보니까 뭐야 생각보다 안 예쁘잖아 그랬어요. 지금 신고 있는 신발 뭐예요, 우리 신 PD?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나이키 좋아하네. 나이키 좋아하네. 아니 에어조던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고 무슨 아디다스 아니야. 나이키 좋아해. 데이브레이크 이쁘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네네. 마지막 그 이제 나이키에서 이제 미팅하러 이제 조던네 가족이 왔을 때 그러잖아. 이 필라이트한테 소니가 그러자 5분 늦게 들어오시라고 막 그러잖아. 클레벌턴. 그때부터 불안했는데 진짜 들어오자마자 그게 사장이란 놈이 그 산전수전 다 겪어봤을 사장이란 놈이 존나 티나게 내가 너무 바쁜데 비서한테 얘기해가지고 지금 당신들 꼭 만나야 된다고 들어요. 와, 정말 내 몸이 오그라드는 거죠. 이거 어디 맞아. 시트콤에서 나올 장면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와 연기 너무 잘하더라. 베넷플렉 연기 잘해. 그죠? 연기 잘했어. 와 연기 못하는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와 그거 보면서 내 온몸이 오그라들면서 저거를 내가 5분 늦었어도 당당하고 태연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걸 제가 5분 왔습니다. 늦은 거에 대해서 너무 생생하게 막 탓설명하니까 내가 조던 가족에서 저 사장이 저래가 쓰겠나 이러고 이랬을 마치 김숙불이 허준이나 저 배두나 얘기하려고 그 밑밥 가는 너무 뻔한 그런 연기가 아니었나. 그렇죠. 그래서 참 그 장면은 약간 이색적인 장면이었어. 맞아, 영화에서. 영화 속의 또 다른 연기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뭐 재밌긴 했는데 저게 상황에 맞나 싶기도 했어요. 네. 그 인상적인 장면 얘기했고 자 마무리 이제 총평입니다. 총평했습니다. 우리 나이키 좋아하는 신 PD 총평 부탁드릴게요. 나이키보다 나이스를 좋아하는 신 PD입니다. 네. 총평은 우리 모범생이 레전드를 다루는 영화 이상입니다. 네네. 다음 저희 김숙불 총평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기보다 헬륨이 더 가볍다.
뭔 소리야, 씨. 진짜. 뭔 소리야. 이게 뭐, 개소리야. 진짜. 오랜만에 정말이지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고. 야, 잠깐만. 나 해설 한 번만 들어보면 안 돼? 아, 들어보자. 한번 들어보자.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과학 해설 없어요. 그냥 헬륨이 더 가볍다고요. 공기가 영화 내내 에어라고 너무 집중하는데 헬륨이 더 가볍다. 헬륨 조단이었어 된다. 원서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면은. 영화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그 매니저였나 에이전시 대표가 에어 조던 막 이러면서 이 이름 어떠냐면서 막 이랬는데 개무시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그 피터 무어라고 농구와 제작 파트 그 사람이 뭐 생각해 본 건 없는데 뭐 에어 조던 이러니까 뭐 괜찮은데 막 이러면서 소니가 그거 씨. 그러니까 얘기했던 건데 그거 개인적으로 하기 싫은데 그죠?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막 그 에이전시가 얘기하잖아. 그 에어조던 내 아이디어 아니었냐고. 그러니까 아니 절대 아니라고 피터 모어가 얘기한 거라고. 저는 끊어버리잖아. 그렇습니다. 헬륨 조던이 됐어야 된다. 그죠? 헬륨 조던이 됐어야 진짜 정말 개소리네요. 오랜만에 개소리였고요. 리얼 개소리였네요. 와 진짜 이렇게 아니 심지어 개소리라도 약간 소울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네네. 심지어 과학 빠한 게 학교 다닐 때. 과학 받고 과학 선생님한테 세 번째로 많이 맞았지. 네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삼 씨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은 약간 그 나이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영 철학 같은 것들이 10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10번째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옳은 일을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금전적인 이득은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거를 좀 인용해서 총평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벤 애플렉, 맷 데이먼. 그들이 올바르게 영화를 만든다면 재미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태연하고 네. 좋네요. 그래도 개소리보다 낫잖아. 그렇지. 식상한 게 개소리보다 낫지. 좋아. 제 개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총평이 더 빛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10번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면 뭐 돈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뭐 그런 거잖아. 나이키가 무슨 옳은 일을 했지 근데 라는 생각이 좀 그래도 들더라고. 나름대로 뭐 약간 뭐 PC한 거라든가 운동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정신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뭐 약간 마케팅 같은 걸 많이 하잖아. 뭐 그렇죠. 운동들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맞추면서 하는 얘기지만은 이게 참 미국적인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미국의 그런 이제 성공시나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그 맞아. 아메리칸 드림 되게 좋아하잖아. 미국인들이. 성공하고 나면 모든 게 다 예, 미화되는. 다 미화되고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착하고 사람들 열정적이고 뭐 다 마이클 조던하고 계약 못했어 봐라. 그 여기 영화에서 나온 롭스트라스가 얘기한 것처럼 다 길거리 나앉고 자기 딸한테 나이키 못 사주고 막 아빠 미워하고 막 난리 났지. 그럼 찾아와가지고 써니 이 새끼 니 때문에 술 먹으면서 계속 내가 내 딸 나이키 사줘야 된다 했지. 네가 사줘라 새끼야 하면서 내가 마이클 조던하고 계약하지 말자 했잖아 하고 막 개판 났지 전부. 성공했으니까 다 아름답게 성공했으니까 포장했다. 이렇게 다 미화되고.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미국적인. 이 영화를 재밌게 봤으면서도 약간 떨떠름한 게 약간 그런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너무 맞아요. 미국적인 얘기다. 너무 맞아요. 미국 승리자 역사.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그대로 해놨다. 뭐 그런 느낌들이 맞습니다. 있더라고. 그래서 김숙부는 존나 재밌게 봤을 거예요. 조류반입 금지라 가지고 독수리 들고 들어가서 보려고 했는데. 성적이랑 그렇죠. 성적이밖에 못 가지고 들어갔다고. 주류반입도 안 되고 조류반입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깝네요. 그래가지고 신도림 그 CGV 밖에 독수리 여기 묶어놓으신 분 누구냐고. 당근마켓에서 굉장히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네네. 피스메이커잖아 그거. 피스메이커 독수리들. 피스메이커 보면 독수리 들고 다니잖아. 그렇습니다. 개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네, 네네. 이런 개소리입니다. 마음에 들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영화 좀 늦었지만 에어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하중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에어덩크! 슬램덩크! 헬륨 조던. 진짜 없어 보인다 그 이름. 진짜 너무 없어 보인다 정말로. 헬륨 차라리 아니 수소 조던만 해도 좀 있어 보이는데 헬륨 조던 너무 없어 보인다 진짜로. 수소 조던 너무 촉촉해 화장품 같아. 한자. 폭발할 것 같고. 아니 공교롭게 약간 그런 건데 저희가 2주 킬러 컨텐츠였는데 이번 2주는 네. 또 스포츠 컨텐츠네요. 그러네요. 네네. 그렇죠. 다음 주는 우리 신PD가 좋아하는 아이유 주연의 드림입니다. 아니 한국 영화 중에 또 공교롭게도 스포츠 영화가 2편 같이 개봉합니다. 그렇죠. 장항준 감독님의 리바운드라는 리바운드는 맞아요. 이미 준비를 하고 개봉을 있고요. 해 있죠. 해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목만 하는데 무슨 스포츠예요, 신PD 이거는? 드림이요?
네. 축구. 축구 이제 약간 노숙자 월드컵을 주제로 한 이제 진짜 아예 모르는구나. 그 몰라. 노숙자 월드컵을 소재로 한다고 쓰고 아이유를 소재로 한다고 읽는다. 장르가 다르네. 장르는 아이유였다. 네. 장르는 아닙니다. 네. 여튼 그래야 다음 주 드림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화 에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도 심하게 화면에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